네, 안녕하세요. 한결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좀 핫한 청년 인턴 채용이죠.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턴 채용에 대한 자소서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023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턴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사실은 2022년도 하반기 인턴 채용과 항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굳이 제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원 포부. 지원자는 체험형 인턴 과정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인턴이 되었을 때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턴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공기에 들어갈 거니까. 모든 이유들 다 가능합니다. 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인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정규 직원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우리랑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을 뽑는 게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이제 소제목들을 볼게요. 인턴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목표 기술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내가 정규직이 되었을 때 특정한 부서를 언급하셔도 돼요. 자, 특정한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것에 필요한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쉽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목표 중 현재 달성한 부분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역량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해온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행정 업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무 알바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기재하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특정 사업에 연계시켜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스펙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주거 관련 조사 이런 건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매칭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거를 살려서 어떤 부분을 연마하겠다 라는 것들을 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인턴은요, 잡무예요. 잡무고 업무 보조를 하되 거기서 일어난 실제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그럼 그걸 들으면 뭔가 여러분들 감이 조금 탁 오시죠. 자, 그 다음에 LH 체험형 인턴 과정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기술.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기업 직원이 되는 거죠. 공기업 직원이 될 거니까 그 함께하는 분들과 공익같이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까지 함양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간다면 아주 완벽한 자소서가 되겠죠. 쉽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게 글자 수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길게 끌면 안 됩니다. 자, 2번 경험 및 격려 활동. 지원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험한 활동들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사례에 대해 간략한 요약, 그 경험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술,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기술. 자, 말 그대로 경험 및 격려 활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턴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역량 있죠. 그 역량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노력해 왔는지를 기술하라는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여러분, 모든 자소서는 글서두에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사례에 대한 발음이 안 되네요. 간략한 요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그 경험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술. 그럼 내가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번에서 말한 목표도 있을 거고, 거기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기가 될 것인지를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기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내가 그 업무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그걸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을 기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쾌하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과업 중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있던 경험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협업과 갈등,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방과 의견과 다른 경우죠. 갈등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들을 보면 당시의 상황 기술, 과업 상황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엇이고, 본인의 의견은 무엇이고, 갈등이 뭔지를 알려면 그 갈등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확인하고자 준비한 부분을 기술할 것. 자,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전에 절충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절충안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떠한 경위로 이런 절충안을 내면 얘가 받아들일 거야, 이거를 생각한 과정을 기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방법과 그 방법을 사용한 이후 기술. 자,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고라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지혜롭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어떻게 고민해서 기재했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붙이면 3번 또한 마무리가 됩니다. 4번, 직업 기초 능력, 대인관계. 팀장이 아닌 팀의 일원으로서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세요. 자, 팀장이 아니래요. 팀의 일원이래요. 거기서 팀워크를 높이려고 했던 경험. 자, 팔로워로서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과 협력의 어떠한 관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경험을 기재하라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 기술. 그러면 서로 공동의 과제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공동의 목표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자, 그럼 그 과업이 뭔지, 당시 상황 기술, 과업 목표와 본인의 역할.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기재를 해주시고요.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과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후 기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팀워크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안 해요. 내 동료들이 지멋대로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내가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를 본인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전달해 보는 거예요. 팀원들에게. 그럼 팀원들이 반응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팀원들이 오케이, 해보자.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더 좋은 결과로 나왔어야 됐고, 공동의 목표도 달성이 된 그런 결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에 이르기에 한 비결,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이유 기술인 겁니다. 이 부분들에 맞춰서 기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직업 기초 능력, 공동체 윤리. 지원자가 정직 또는 성실하다고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 기술, 정직 또는 성실함이 필요했던 상황, 선택할 수 있었던 행동들. 모든 공기업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직업윤리예요. 직업윤리. 자, 이 LH는 예전에 사고 한번 크게 쳤었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좀 뻘짓을 한 그런 경험, 그런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기초능력, 공동체윤리, 직업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요, 효율성, 편법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느리지만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거,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한, 당연히 이 후자가 돼야 되겠죠. 규정과 원칙, 이거를 선택한 본인의 경험을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좀 극적인 효과가 더 올라가요. 비교를 해줘야지. 자, 비교가 아니고 대조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튼 자, 당시 상황을 언급해 주셔야 돼요. 내가
굳이 들키지 않아도 이거는 편법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효율성도 너무 높아지고요. 자,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너무 찔릴 것 같아.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그 이야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부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기술.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를 수도 있겠대요. 이거는 동료들, 그러니까 내가 원칙을 준수하려는 내 생각과 달리 편법을 사용하려는 어떤 동료의 모습이 있었거나 동료의 어떤 권함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 자신의 고뇌, 내 자신의 고민, 이거에 대한 갈등, 내 내면의 갈등, 이런 거를 기재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결정과 그렇게 선택한 이유 기술. 결국에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했거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를 설득했다는 거. 그래서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재가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맥락이 여기에는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그 정직함,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풍길 수 있는 항목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특징적인 항목들은 없습니다. 뭐 작년과 동일하기도 하고요. 글자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LH 청년 인턴 특성상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도 합격자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배출을 하다 보면 자소서의 그 내용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그 묻는 질문에 맞게 소재를 잘 정하고 잘 구성했는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른 공기업 청년 인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인턴에 있어서 자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요. 이거를 못 쓰고 대충 쓰고 합격을 한다. 그거는 시간만 버리는 행위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소서 컨설팅은 당연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뭐 카톡이나 오픈 채팅 그리고 네이버 톡톡 댓글로 뭐 문의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소서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글로써 또 풀이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